보통 우리가 기적의 비만 치료제나 암을 정복하는 혁신적인 신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이죠.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투명한 액체, 그러니까 그 약물 그 자체에만 쏠리잖아요. 네, 맞아요. 항상 약물에만 집중하죠. 이게 약간 19세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에 모드러 땅속에 묻힌 금덩어리만 쳐다보고 열광했던 거랑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작 그 당시에 엄청난 부를 거머쥔 사람들은 금을 캐러 온 광부들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질긴 청바지 팔고 튼튼한 곡괭이 팔았던 상인들이었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도 똑같거든요. 수조 원의 연구 개발비를 쏟아 부어서 만든 블록버스터 신약이라도 그걸 담고 있는 아주 작은 고무막이 하나가 오염되거나 밀봉이 불량하면 바로 폐기물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비싼 약을 전부 벌어야 합니다. 약물을 담는 유리병, 고무마개, 플런저 같은 포장 용기나 주사기 부품은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랑 상관없이 무조건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인프라거든요. 제약 바이오 주식 투자가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약혁명이라는 거대한 광산 앞에서 가장 완벽하게 독점적 곡괭이를 팔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은 웨스트 파마스티컬 서비스 잉크 WST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봅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할 겁니다. 그냥 단순한 겉핥기식 기업 소개가 아니고요. 네네. 최근에 발표된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의 이면을 좀 들여다볼 거고요. 또 지난주 열렸던 2026 바클레이즈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경영진이 쏟아낸 힌트들, 그리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날선 비판과 레디 투자자들의 생생한 반응까지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와, 자료가 엄청나네요. 네, 왜 전 세계 탑티어 제약사들이 이 회사에 부품이 없으면 단 하루도 공장을 돌릴 수 없는지 그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약사나 바이오테크 주식 투자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임상 실패 리스크잖아요. 맞아요. 임상 3상까지 갔다가 미끄러지면 주가가 반토막 나는 건 예사실이니까요. 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제약사의 신약이 성공하든 심지어 복제약이 판을 치든 무조건 돈을 버는 구조라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완벽한 픽스앤셔블, 곡괭이와 삽 모델이죠. 자, 그렇다면 이 회사의 현재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팬데믹 때 백신 포장한다고 엄청나게 팔았을 텐데 그 이후엔 고객사들이 창고에 쌓아둔 재고만 갉아먹느라 주문을 안 해서 고생했잖아요. 지난번이랑 비교하면 어떤 게 달라진 건가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그 재고 소진, 그러니까 디스토킹이라는 기나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오, 드디어요. 네, 이번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의 핵심은 매출이 몇 % 올랐느냐 같은 표면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잉여 현금 흐름, 즉 FCF입니다. 현금 흐름이 얼마나 늘었는데요?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4억 6,890만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했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 무려 70%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헐, 70% 폭등이요. 네, 게다가 4분기 조정 EPS도 2.04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가볍게 상회했습니다. 기업이 모든 비용을 치르고 순수하게 손해준 현금이 1년 만에 70%가 늘어났다는 건 비즈니스의 체질 자체가 달라졌다는 뜻이죠.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그 재고 소진 터널을 빠져나왔다는 걸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네네. 비유하자면 그 팬데믹 때 휴지 다 떨어질까 봐 사람들이 마트에서 휴지를 막 5년치씩 사재기했잖아요. 제약사들도 공급망 무너질까 봐 주사기 부품을 미친 듯이 사재기해서 창고에 쟁여뒀던 거고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게 지난 2년 동안은 창고에 있는 휴지만 쓰느라 마트에 주문을 안 했던 건데 이제 그 휴지가 마침내 싹 다 바닥이 났다는 뜻인가요? 바닥난 수준을 넘어서요. 이제는 사람들이 마트 문이 열리기도 전에 줄을 서서 오픈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오픈런이요? 네, 실제로 바클레이즈 컨퍼런스에서 경영진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밝혔는데요. 지난 4분기에 독일 공장에서 아주 심각한 병목 현상, 보틀넥이 발생했습니다. 기계가 모자란 건가요? 아니요, 주문이 너무 폭주해서요. 그 고도화된 멸균 정밀 생산 설비를 안전하게 돌릴 숙련된 노동력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서 물건을 제때 못 찍어낼 정도였습니다. 진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안 돌아갈 정도로 주문이 터지고 있다고요? 네,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초과해버린 국면으로 진입한 거죠.
제약산업 전반이 얼마나 호황인지 딱 느껴지네요. 쉽게 말해서 예전엔 창고에 재고가 쌓여서 안 팔리던 게 이제 싹 비워지고 공장을 풀가동해도 모자랄 정도로 주문이 터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West Pharmaceutical Services Inc. WSST 주가에는 무슨 의미죠? 주가 하락을 유발했던 가장 큰 펀더멘털 리스크, 그러니까 수요 둔화라는 악재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호스 단단하네요. 게다가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 70% 늘어난 현금은 엄청난 방어막이 됩니다. 회사는 이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서거나 배당을 팍팍 늘릴 수 있거든요. 현금이 많으니 하방을 꽉 잡아주겠네요. 맞습니다. 알고리즘 매매나 거시경제 불안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폭발하는 현금 창출력이 주가의 하방을 아주 단단하게 지지하는 콘크리트 바닥 역할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든든하네요. 그런데 도대체 뭘 팔길래 독일 공장이 마비될 정도로 수요가 몰리는 걸까요? 네, 그냥 유리병 뚜껑 닫는 고무막이 아닌가요?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어도 플라스틱이나 고무 쪼가리에 불과할 텐데 제약사들이 굳이 여기서만 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회사를 단순한 부품 제조업체에서 대체 불가능한 혁신 기업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바로 이 회사의 핵심 캐시카우인 HVP 때문이죠. HVP요? 네, 하이밸류 프로덕트, 즉 고가치 제품군을 뜻합니다. 이게 전체 매출의 48%를 차지하고 전년 동기 대비 15.1%나 유기적 성장을 했거든요. 오, 일반 부품이랑 뭐가 다른데요? 일반적인 표준 부품은요, 제약사가 고무마개를 사오면 자기네 공장에서 일일이 특수 화학약품으로 세척하고 멸균하고 불순물이 없는지 검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번거롭도 비용도 많이 들죠. 직접 씻어서 써야 하는군요. 하지만 HVP 제품군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초정밀 클린룸에서 완벽하게 세척, 멸균, 검사까지 싹 끝내서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납품하거든요. 즉시 사용이 가능하게요? 네, 대표적으로 웨스타 알류 같은 라인업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밀키트처럼 포장만 딱 뜯어서 바로 냄비에 넣을 수 있게 최고급으로 손질해서 준다는 거군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제약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공장에서 씻고 소독하는 인건비나 장비 유지비를 아낄 수 있으니 엄청나게 편하죠. 편하긴 하겠네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HVP 매출이 전체의 48%를 차지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되나요? 그냥 편하다는 것 치고는 너무 열광적인데요.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외부의 강제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제력이요? 바로 EU 안엑스 1이라는 유럽의 엄격한 무균 제조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권고가 아니라 법적인 강제성을 띱니다. 법으로 막아놨군요. 네, 핵심은 제약사들에게 약물을 포장할 때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오염 위험을 원천 차단하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약사가 원가 좀 아끼겠다고 예전처럼 싼 일반 부품 사다가 직접 씻어서 쓰다가 미세한 오염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규제 당국으로부터 공장 폐쇄에 준하는 무시무시한 철퇴를 맞게 됩니다. 잠깐만요. 제약사들은 규제기관이라면 아주 벌벌 떨잖아요. 그럼 제약사 입장에서는 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자기들이 지는 것보다 애초에 완벽하게 멸균 처리된 HVP 부품을 비싼 돈 주고 샀쓰는 게 훨씬 안전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규제 기준을 그냥 프리패스로 통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제약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의 저렴한 부품에서 고가의 HVP 부품으로 대거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구독자 입장에서 아주 삐딱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기술 좋고 규제 때문에 멸균된 걸 써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네. 쉽게 말해서 한번 아이폰 생태계에 들어오면 안드로이드로 못 넘어가는 것처럼 제약사들도 규제 때문에 웨스트 파마치우티컬 서비스징 WST의 부품을 평생 써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품 가격을 3에서 5배나 비싸게 받으면 당연히 싼 대체재를 찾는 제약사가 생기지 않을까요? 원가 절감은 기업의 본명이잖아요. 경쟁사도 분명 비슷한 제품을 만들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인데요. 바로 그 점이 경쟁사들이 절대 뚫지 못하는 진입장벽, 즉 무적의 경제적 해자임을 보여주는 팩트입니다. 대체재를 못 찾는다고요? 네, 신약을 개발해서 미국 FDA나 유럽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물리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승인 과정이랑 부품이 무슨 상관이죠? 규제 당국은 투명한 약물 액체만 덜렁 검사하고 승인해주지 않거든요. 그 약물이 담길 특정 회사의 특정 유리병,
특정 고무마개까지 완전히 하나로 결합된 완제품 상태로 수년간의 임상을 거치고 그 패키지 전체에 대해 승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헐, 약물하고 포정제가 완전히 한 몸으로 묶여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거랑 똑같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제약사가 원가를 조금 아껴보겠다고 이미 승인받은 WST의 부품을 버리고 저렴한 경쟁사 제품으로 교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규격 맞는 부품만 쓱 갈아 끼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고무마개에서 화학물질이 미세하게 흘러나와 약물과 섞이지는 않는지, 시간이 지나도 밀봉이 유지되는지 증명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년의 시간을 들여 재검증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와, 집 도어록 하나 바꾸겠다고 집을 싹 다 허물고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서 구청의 건축 허가를 다시 받는 거랑 똑같네요. 배보다 배꼽이 수천 배는 더 크겠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상식으로 봐도 아예 말이 안 돼요. 요즘 나오는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이나 비만 치료제는 주사 한 대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거든요. 네, 진짜 비싸죠. 그 원가 구조에서 고무막의 원가는 문자 그대로 100원, 200원 수준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전체 약값의 1%도 안 되는 돈을 아끼겠다고 자칫 밀봉 불량으로 약물이 오염되는 리스크를 감수할 제약사 CEO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군요. 예, 실제로 2022년에 로슈가 밀봉 문제로 수천억 원의 타격을 입으면서 안과 치료제를 자발적 리콜했던 파괴적인 사례를 똑똑히 봤거든요. 한번 HVP 부품으로 승인을 받으면 그 약의 특허가 끝날 때까지 평생 록인되는 절대적인 진입장벽입니다. 와, 설명을 들을수록 진짜 소름이 돋네요. 이건 경쟁사가 뚫고 들어올 틈이 아예 물리적으로 차단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우주방어 수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는데도 월가의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죠. 엇갈리는 시선이 있죠. 이번에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목표 주가를 325달러에서 265달러로 꽤 크게 후려쳤거든요. 도대체 월가는 우리가 못 보는 어떤 리스크를 보고 있는 건가요? 바클레이지가 지적한 단기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역풍이고요. 네. 둘째는 선장의 교체, 즉 경영진 리스크입니다. 2015년부터 회사를 이끌면서 지금의 HVP 중심 모델을 완벽하게 안착시킨 에릭 그린 CEO가 2026년에 은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0년 넘게 체질 개선을 이끈 수장이 바뀌는 거군요. 네, B2B 정밀 제조 산업에서는 고객사 경영진과의 끈끈한 신뢰가 절대적인데 수장이 바뀐다는 건 단기적인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떠날 때 시장이 느꼈던 약간 막연한 불안감 같은 거네요. 확실히 빈자리가 작진 않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리스크는 뭡니까? 세 번째가 가장 논쟁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사업부 매각에 따른 표면적인 외형 축소 우려입니다. 매각이요? 네, 회사는 다가오는 2026년 중반에 3.55ml 웨어러블 전달 시스템 사업부를 에브비에 1억 1,250만 달러를 받고 통째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에브비에 통째로 넘긴다고요? 네, 이 거래가 완료되면 당장 2026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부에서 꼬박꼬박 나오던 약 5,50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이 재무제표에서 완전히 증발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제약산업의 기술적인 흐름을 생각해보면요. 기존 3.5ml 용량의 웨어러블 기기는 주입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적어서 시장성이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나오는 항체 치료제 같은 바이오 신약들은 약물이 엄청 끈적끈적한 고정도 액체라서 좁은 바늘로 밀어 넣으면 환자가 너무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10ml 이상의 대용량을 천천히 몸에 주입하는 게 대세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쉽게 말해서 수익성이 낮고 시장이 제한적인 3.5ml 웨어러블 사업을 팔고 더 큰 시장에 집중하겠다는 건 전략적으로 엄청난 호재 아닌가요? 표면적 매출이 줄어든다고 이걸 부정적으로 보다니요. 그래서 이게 웨스트 파마슈티컬 서비스 잉크, WST 주가에는 무슨 의미죠? 아주 예리하게 본질을 꿰뚫으셨습니다. 월가의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이나 헤드라인만 읽는 단기 투자자들은 그냥 2026년 하반기 매출 감소라는 타이틀만 보고 기계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거든요. 겉보기엔 성장이 꺾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주가에 미치는 진정한 펀더멘탈적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경영진은 이번 바클레이즈 컨퍼런스에서 이 사업부 매각 덕분에 오히려 하반기 마진이 40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 더 높아질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와,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되네요.
네, 수익을 갉아먹던 꼬리를 잘라내고 가장 마진이 높은 HVB와 대형 웨어러블 기기에 회사의 자원과 인력을 집중하겠다는 아주 영리한 선택인 거죠. 매출이라는 허상 뒤에 숨겨진 이익의 질이 훨씬 단단해지는 겁니다. 역시 숫자의 표면만 보면 알고리즘한테 털리기 십상이군요. 그럼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들을 걷어내고요. 회사가 직접 제시한 2026년 가이던스랑 이 회사를 밀어올리는 가장 거대한 엔진, 바로 비만 치료제 트렌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릴리가 막 비만약 공장을 미친 듯이 짓고 있는데 당연히 들어가는 부품 수요도 폭발하겠죠? 당연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2026년 가이던스를 보면요. 매출은 최대 32억 7,500만 달러, 조정 EPS는 최대 8.20달러로 성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 긍정적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경영진이 월가를 상대로 엄청난 밀당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미 GLP-1, 즉 비만 치료제 관련 매출이 회사 전체 매출의 무려 17%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해졌거든요. 네, 엄청나죠. 그런데 경영진은 이 폭발적인 수요가 2026 유기적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을 단 1%포인트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버렸습니다. 헐, 전체 매출의 17%를 차지하는 가장 뜨거운 시장인데 성장 기여도를 고작 1%로 잡았다고요? 이건 보수적인 걸 넘어서 아예 성장을 안 한다고 깔고 가는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가이던스가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냐, 제약사 수요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냐고 압박을 했죠. 네, 당연히 물어봐야죠.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최고 재무 책임자인 로버트 맥마언이 고객들의 행동이나 주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고의적으로 기대치를 바닥까지 낮춰잡았음을 시사한 거죠. 아, 향후 매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이 낮춘 가이던스를 박살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리려는 거네요. 네, 폭발적인 잠재력을 억눌러 놓은 상태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고도의 밀당 전력이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태클을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주위에서 비만 치료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매주 주사바늘 찌르는 거 너무 아프고 번거롭다. 이제 조만간 알약으로 먹는 비만약이 대세가 될 거다라고요. 네, 뉴스에도 경구용 개발 소식이 매일같이 쏟아지죠. 실제로 사람들이 전부 주사기 대신 알약을 먹기 시작하면 주사포품 파는 웨스트 파마슈티컬 서비스스 잉크, WST는 직격탄을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퍼져 있는 오해고요. 동시에 가장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쉬운 오해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경영진이 그 우려를 아주 물리적인 팩트로 박살냈습니다. 뭐 어떻게 반박했나요? 비만 치료제 같은 펩타이드 약물은 우리 몸의 위산에 들어가면 98%가 파괴됩니다. 생체 이용률이 극도로 낮죠. 아, 먹으면 위에서 다 녹아버리는군요. 네, 그래서 주사제로 1mg만 찔러 넣으면 될 것을 알약으로 만들려면 그 효과를 내기 위해 50배에서 100배나 많은 핵심 원료 약품을 알약 하나에 쑤셔 넣어야 합니다. 와, 100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료 자체가 없어서 못 파는 극심한 쇼티지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제약사들이 주사기 50개를 만들 수 있는 피 같은 원료를 알약 10개에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제약사 입장에서는 원료의 효율성 측면에서 주사제가 압도적으로 이윤이 많이 남는 구조군요. 그래서 이게 웨스트 파마스티컬 서비스 잉크, WST, 주가에는 무슨 의미죠? 알약이 나와도 주사제 비즈니스가 꺾이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가에 미치는 긍정적 의미는 오히려 배가 됩니다. 알약이 상용화되더라도 그건 기존 주사제 시장을 갉아먹는 게 아니거든요.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평소에 뾰족한 주사 바늘에 대한 극심한 공포증 때문에 아예 치료를 포기했던 완전히 새로운 환자층을 비만 치료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전체 파이 자체를 키워버리는 거죠. 아예 타겟층이 다르군요. 경영진은 앞으로 최소 10년간은 환자가 집에서 배에 대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 오토 인젝터, 즉 자동 주사기 방식이 압도적인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알약이 나오든 말든 주사제 시장은 계속 미친 듯이 커질 거란 얘기네요. 네.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의 빅뱅은 몇 년 뒤에 터지거든요. 몇 년 뒤에요? 오리지널 약들의 특허 절벽이 오고 전 세계에서 복제약, 그러니까 바이오 시뮬러들이 쏟아져 나올 때 터집니다. 인도, 중국, 브라질의 수많은 복제약 제조사들이 미국 FDA 승인을 최대한 빨리 받아내려면 과연 어떤 꼼수를 쓸까요? 헐, 아까 말씀하신 그 규제 로깅 효과. 당연히 규제기관이 가장 좋아하고 이미 수만 번 검증이 끝나서 프리패스를 받을 수 있는 WST의 최고급
HVP 부품에 약을 담아서 제출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복제약들이 시장에 홍수처럼 밀려올 때마다 이 회사의 HVP 부품은 그 모든 복제약들의 표준 포장재로 채택되면서 기하급수적인 수요 폭발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WST가 GLP-1 혁명의 궁극적인 수혜주로 불리는 이유죠. 정말 파고들수록 소름이 돋는 단 하나의 틈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네요. 오늘 다룬 방대한 분석을 짧게 요약해 주시죠. 네, 오늘 논의를 종합하자면 이렇습니다. West Pharmaceutical Services Inc. WST는 까다로운 글로벌 규제와 천문학적인 재검증 비용이 겹겹이 쌓아올린 철옹성 같은 해자 안에서 저수익 사업을 쳐내고 고수익 HVP 중심으로 체질을 성공적으로 진화시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CEO 교체나 단기 매출 인식의 착시 현상 같은 노이즈가 있지만 전년 대비 70% 폭발한 잉여 현금 흐름과 비만 치료제 수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바이오시밀러 훈풍은 굳건하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병원에서 맞고 버리는 그 작은 고무마개와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사실은 인류의 생명을 연장하는 수백조 원짜리 거대한 제약 시스템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장악한 기업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웨스트 파머스루티컬 서비세스 잉크 WST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